2026년 8월 10일 히드풋볼 K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 이존입니다. 뭐 PL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세트 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뭐 새로운 장비들도 돈 많이 써서 들여놨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는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얼굴이죠. 이제 막 청송교도소에서 이제 탈옥은 아니고 가석방. 그래서 기분 좋게 이번에 머리 새로 자르고 예, 오신 강성주 위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이주원의 남자 축구연구소장 강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존의 남자 얘기 나중에 다시 할게요. 다시 할까요? 네, 네. 하고 그리고 새로운 패널입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수범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김수범입니다. 네. 네, 전 K리거였고 네. 이제는 현재 해설가로 활동 중인 네. 새롭게 인생을 살고 있는 김수범이라고 합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새로운 패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김수범 해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본인 소개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죠. 네, 자세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힙풋에 나간다 해서 네. 축하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아우, 네, 그 어떻게 친구들- 알았대요, 다들? 워낙 핫하시니까. 아, 그런가?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축하를 받았는데 친구들이 결정타를 날린 게 야, 니를 몰라 이런 거. 아니 나 그래도 프로축구 그래도 250경기 넘게 뛰었는데 네. 이거 작게 뛴 건 아니에요. 잘하진 않았지만. 아유, 잘했기 때문에 250경기를 뛴 거죠, 사실. 네, 그렇게 뛰었는데 모른다 네. 이러길래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할 때 그럼 나를 일단 알려야겠다. 어. 어떻게 알리지 하다가 그럼 나도 팀을 많이 다녔으니까 아. 유니폼 다 가져와가지고 어. 어차피 경기 하나씩 하니까 짜라란 하면서 아. 내가 뛰었던 유니폼 다 꺼내려 했거든요. 네. 아 근데 아쉽게도 유니폼이 본가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김수범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팀을 많이 옮겼었는데 광주 FC에서 뛰었었고 네. 제주 유나이티드, 네, 퍼스 글로리, 강원, 수원, 김포, 전남 네. 까지 뛰었습니다. 네. 수원이라고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수원 수원 FC. FC. 그렇죠. 네, 수원 FC에 뛰었었고. 근데 이제 광주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좀 오래 뛰었었고 제주에 제일 오래 있었죠. 제주 오래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짧게 짧게 네, 그냥. 팀을 옮겨 다녔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250경기를 네. 뛰었습니다. 나름 좀 네. 뛰긴 했어요. 오. 250경기는 정말 많이 뛴 거. 나름 많이 뛴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뛴 거죠. 거지. 주원 형이랑 저랑은 한 경기도 못 뛰었거든요. 네. 네. 주원이 형. 맞잖아. 왜? 주원이 형 맞잖아. 코전드 있잖아요. 코전드. 아 어쨌든 뭐 왜 코전드인지 아세요? 알죠. 저 한 경기도 못 뛰어서 코전드예요. 진짜 레전드다. 저 새끼 한 경기도 못 뛰었구나 이러면서. 아직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네. 데뷔를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이전에 언제 은퇴했냐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술방하다가 네. 야 이 씹새끼들아 데뷔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은퇴를 하냐. 뭘 한 경기를 뛰어야 은퇴를 하지. 그만해. 예. 근데 이게 김수범 우리 해설위원이 우리 원일이 형보다 K리그에서 더 뛴 숫자가 많아요. 아, 원일이 그래? 형이 216경기예요. 그리고 수범이가 이제 수범 위원이 244경기거든요. K리그 안에서만. 안에서만. 근데 퍼스글로리에서 뛰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럼 더 늘어나겠네. 그 K리그에서만 240 몇 경기고 이제 호주에서 10 몇 경기. 그렇지. 중간에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돈 못 받고 한국 와가지고 지금 또 못 봤어? 못 받았어요. 아직도? 그때는 진짜 심했어요. 호주는 아예 뭐 길거리도 못 가게 하고 어. 훈련장 다 그냥 차단해 버리고 어. 그러니까 집에 있다가 그래 뛴 돈을 줘야지. 돈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저거 소고기라도 달라 그러지. 청정 소고기. 호주산 근데 청정무. 소고기 너무 어. 질리도록 먹었어요. 진짜 어. 우리나라 반의 반도 안 하니까. 근데 돈을 안 줬어? 돈 거의 한 60% 받고 나왔나? 아 60% 네. 조금 받긴 받았구나. 네. 근데 아마 그때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지만 걔네들도 입장이 돈을 못 버니까 아마 걔네 돈이 약간 없지 않았을까. 문화가 좀 다른 게 너네 일을 안 했는데 우리가 왜 줘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안 준다 그랬다가 그 호주에도 선수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일을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60% 받고 진짜 전세기 타고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저 진짜. 참 이게 해외 생활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잠깐 나가 있어봤지만 크로아티아. 형도 브라질 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해외 생활이 전 재밌었어요. 모습 보니까 너 이쁘다. 너 집 어디야? 집 어디야? 유명한 것 그래. 재밌지. 네. 재밌는데 이제 거기서 외국에서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게 두 배야. 두 배? 맞아. 혹은 외로워. 세네 배야.
재밌는 것도 물론 맞아, 재밌지만 맞아.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더 서럽고 맞아, 외롭고 맞아. 막 그 고통이 더 겹겹이 다가온다. 맞아. 경험을 해봤죠.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해설을 데뷔한 거예요? 저 작년에 이제 SK 브로드밴드에서 우연찮게 이제 스튜디오 중계로 시작했다가 이제 올해죠.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네. 위기인데 네.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나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근데 마침 딱 오디션 뜨는 거예요. 이제 성주 형이 이제 멘토로 참가하셨던. 이건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신청했던 거예요. 네. 그거 막 뽑는 거. 네. 해설의 신 어. K리그 이제 프로축구 연맹에서 해설자를 좀 양성하는 맞아. 프로그램으로 음. 이제 해설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멘토로 참가를 했었고 이제 수범 씨는 지원자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컨텐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해설자가 많잖아요. 리그 1하고 리그 2하고. 그쵸, 그럼 그쵸. 있는 해설자들 좀 더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맨날 새로운 사람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중에 사람 중에 하나. 이 사람이야. 믿어. 이 사람이야. 이게 맞아요. 괜히 민망하네. 주원이 형과 우리 수범이의 공통점이 있죠. 해설 오디션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았는데 네. 딱 두 번 있었던 거예요. MBC에서 했던 해설자 그 뽑는 과정의 우승자고 네. 또 K리그에서 했던 해설자 오디션의 우승자. 와. 두 명이 만난 건데. 우승자끼리 만났네. 그렇지. 네. 주원이 형이 제가 지금 선배네 완전. 완전 여러모로 선배. 선배 아니에요? 포지션도 선배고. 포지션 풀백이었잖아. 네. 네. 저 또 봤죠. 근데 244경기 프로에서 뛰었잖아. 어쨌든 축구니까. 그 선배 나이만 선배인 거지. 그 어디 시작해? 아니, 이런 잘 집었어요. 새끼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있잖아. 나는 전쟁터에 못 나갔어. 너 교관만 했어. 근데 전쟁터 한번 갔다 오고 깝죽거리는 거야. 네, 이런 놈이야. 선배 대접 안 하고. 아니 선배들 적은 안 하지 않잖아. 네. 내가 나처럼 형을 깍듯이 모시는 후배가 어딨어. 없잖아. 그건 맞잖아요. 근데 이주원의 남자라고 네. 했잖아요. 네네. 저희가 진짜 딴 사람한테 들은 거거든. 네. 뭐라는지 알아 저한테? 뭐래요? 이주원의 남자 아니던데? 이춘수의 남자던데 요즘? 이러던데? 그래서 나는 사실 이제 성주가 뭐하고 다니지 모르니까 네. 거의 뭐 리춘수에서는 거의 너 거의 꼬봉이라던데 거기서? 여기서도 꼬부 아니야? 나는 그냥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케이 리춘수 리주원 다 리씨야 거기에다 동갑 형들이야 나한테는 어쨌든 축구했던 선배들이고 방송도 또 같이 하는 선배들이니까 잘할 수밖에 없지. 근데 물론 이제 천수 형이 국가대표 출신이잖아. 조금 더 내가 굽신거리는 건 있어. 거기서 선수 커리어를 본다. 그럼 안 볼 수 있냐? 형 그거 여기서 얘기해야지. 누구의 남자예요? 천수가 세잖아. 세지. 세니까. 세지. 주원 형도 세요. 너 누구의 남자야 그러면? 나 이제 여기서 얘기해야지. 누구의 남자야? 이 이 남자는 새끼 바로 얘기 안 나온다. 이주원의 남자. 꺼져 아니야. 새끼야. 가. 거기 리춘수의 남자야 이 새끼야. 이주원의 남자가 같이 맞아. 레알 마드리드 가 새끼야. 손 잡고. 형, 그 이천수의 땀나는 거 아니죠? 이천수의 남자를 하려면 그 고난과 역경 그리고 기사에 많이 올라갈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천수 형 잘 챙겨주시고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한데 네. 일단은 조금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이주원 남자도 안정적이진 않거든. 그 간을 보고 있다. 아니 이 81년생 이씨 형들이 쉽지 않은 형들이야. 네.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범이가 다시 이제 패널로 합류하게 돼서 사실 이렇게 꾸미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K리그는 히드볼프 K는 다 선출이에요. 그렇네요. 네, 황제도 그렇고 다운이도 그렇고. 황재 형이 좀 떨어지긴 하지. 네. 걔 좀 많이 떨어지더라. 걔 이제 슈퍼로브 하는 거 봤거든. 슈퍼로브에서 선수가 아닌 사람을 보면서 했거든. 나 근데 황제라서 깜짝 놀랐거든. 쟤는 아닙니다. 바로 빼주세요. 한 게 황제였어. 1번 탈락자. 1번을 골랐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복면 보면서 나한테 뭐라지 알아? 날 먼저 뽑으면 안 되지. 이러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한참 위로했습니다. 야, 너 오랜만에 뛰는 거니? 그러니까 오랜만에 뛰는 거야. 야, 오랜만에 뛰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황제 뭐라는지 알아? 그치, 안 되지, 형. 그래서 그런 거지 이러더라고. 그지같이 뛰어놓고 내가 오랜만에 뛰면 안 되더라. 나도 그래. 그러니까 그지, 형. 근데 음성 지원된다.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운동을 안 하다가 한 3달 전에 이제 풋살을 조금씩 시작을 했어요. 죽겠더라고,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3달 정도 하니까 조금 올라왔어. 이제 몸이 조금 올라왔어. 그렇게 돼. 호흡이 조금 텄어. 아마 한 달 정도는 바짝 뛰어야 돼. 와, 근데 안 되더라. 한 번 했을 때 그냥 쭉 가야 돼. 내가 수범이랑 뛰었을 때 그때도 그나마 조금 뛰었던 게 지금 다시 망가졌는데 작년에
계속 살을 뺄 때였어. 운동하고. 맞아. 형 그때 운동 많이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좀 같이 뛰었었거든 한 2번 정도.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 공만 잡으면 20개밖에 안 보여.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운동 자주 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진짜 좀 해야 감이 돼. 예, 사는 거지. 아무튼 김수범 해설위원과 같이 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런 팟캐스트로서 축구 얘기하는 거 해설은 이미 데뷔했으니까 네. 이런 거는 경험해봤나요? 입중계 월드컵 입중계 몇 번 아, 해봤고. 입중계 네. 어디서? 그 원투펀치에서. 네. 근데 이렇게 팟캐스트로 대화하듯이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네, 아, 완전 처음. 그래서 이제 우리 히드풋볼 K 팬들이 굉장히 딥합니다. 예, 딥하기 때문에 사실 해외 축구가 더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 팟캐스트까지 찾아와서 들을 정도면 굉장히 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수범 해설에 대한 어떤 그 축구적인 식견이 중요하니까 편하게 네네. 마음껏 네.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김수범 캐스터를 캐스팅한 이유가 뭐냐면 기수 해설위원. 해설위원. 네. 지금 수빈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김수범 해설을 이제 섭외한 이유가 뭐냐면 수빈이가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오. 축구 잘 보고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다. 라고 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뭐 딴 거 한 것도 없이 연락처 받아가지고 올 수 있냐고 라고 진짜? 해가지고 원래 해서 알던 사이가 아니었구나. 아, 저희 아니었어요. 네, 축구할 원래 때만 축구할 뵙고. 때만 2번 네. 정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얘기도 많이 안 했었고 그래가지고 캐스팅을 한 건데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김수범 해설위원이 데뷔하는 데 있어서 해설위원으로 데뷔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일조한 사람으로서 멘토였으니까 심사위원은 아니었지만 멘토할 때 어땠어요? 뭐 이렇게 좀 조언 같은 거 해주던가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라 성재 형이 오디션 때도 저한테 다른 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팀 멘티를 조금 더 잘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야 괜찮아. 너 선수 경력 아무도 못 이겨. 너가 아니야 하는 멘토가 말- 아니었네. 다른 사람 아니, 멘토가 다른 있었네. 전체의 멘토였는데 아 새끼 또 여기서 그거 됐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멘티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딱 보니까. 그러니까 될 만한 사람들 가가지고 그거를 또 깔고. 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되니까 내가 해줬다 이러려고. 일단 네 그 멘티가 좀 안 될 뻔. TMI를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제 멘티가 준우승을 했는데 준우승했어. 준우승했는데 그 친구에게는 K리그 해설을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IB 스포츠로 데리고 가서 마침 지난 주말에 K리그 데뷔전을 치러줬습니다. 아 그래? 네. 저 이런 지난주에 사람입니다. 오. 네. 뭐 내가 말하니까 좀 그렇다. 그래도 이거는. 제가 말을 하다가 끊겼는데 해줬네. 진짜 좋았던 게 성재 형이 계속 야 너가 말하는 거 다 맞아. 자신감 가져. 하고 또 올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경기 할 때 전화 주셨어요. 야 수범아 내가 오디션 할 때 얘기했지 너 하는 거 다 맞고 근데 저 그때 이제 PD님들이랑 다 있어가지고 긴장을 해가지고 성재 형이 지금 몰랐던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대충 끊어버렸어. 근데 다시 보니까 성재 형이 놀래가지고 형 진짜 감사해요. 저 잘할게요 이러고 끊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전화를 했어요. 수범이 나름 지금 긴장하고 있겠다 준비하면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또 들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끊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 이제 K리그 데뷔 이제 한다고 뭐 너한테 배울 건 없다라는 그거구나. 그래서 그냥 약간 실망하려고 그랬는데 전화 바로 오늘 아차 너무 싶었어, 죄송합니다 진짜. 막 이러는 거야. 진짜 아차 싶었어. 그래서 그런 친구가 아닌데. 네. 아무튼 뭐 너무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었고 진짜로. 네. 그리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보기 좋고 앞으로도 이제 같은 동료로서 또 K리그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5경기 강원 경기는 연기가 될 거예요. 네. ACL 일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경기를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면 히드풋볼을 하면서 성주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영상권을 이 채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자가 이제 한 명 더 섭외할 예정인데 섭외가 되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렇게 경기 얘기할 때 조금씩 영상을 흘리는. 좋다. 너무 네. 좋다. 중요 장면에서 영상을 흘리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실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서로 의견 취합을 했을 때 저도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경기 뭐 결과 리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흐름을 어떤 부분을 좀 주요하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그게 낫지. 그래서 좀 그런 카테고리를 잡아봤고 네. 그것들을 영상으로 활용하면 더 풍성하게 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라이브 때는 불가능하고 그치. 방송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편집된 영상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영상들이 같이 흘러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시도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그 시도가 안 된다면 미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도는 할 거예요.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경기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대0 경기부터 살펴볼게요. 빠르게 갈 수 있는. 네, 부천 대 광주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 3경기 동안 뭐 패배는 없습니다만은 1승 2무 그리고 상대가 광주인 걸 감안한다면은 홈에서 광주를 못 잡은 건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경기죠. 그리고 경기 끝나고 일단 이영민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영민 감독이 너무 뭔가를 복잡하게 전술적으로 포인트를 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전 라운드로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축구를 하고 그쵸, 있었잖아요. 네. 고강도 압박을 비롯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축구. 물론 네. 안양에게 잡히긴 했지만 네. 그런 컨셉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부천의 장점은 역시 중원에 압박되어 있는 밀집 지역을 바로 벗어나면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단조롭고 빠른 배우침 투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히면서 광주를 분석할 때 조금 더 중원에서 우리가 힘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측면에서 짜임새 있게 풀고 나가는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한 흔적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제 뭐 부천도 부천이지만 중요한 건 광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광주에서 뛰기도 했었고. 그쵸, 네. 근데 광주에 있었을 때 성적은 어땠어요? 제가 불명예 하나 가지고 있죠. 강등? 첫 번째 간등 멤버. 아. 네. 그때 또 피드 플레이어 중에 제일 많은 시간 출전을 했고. 네. 네. 진짜 힘들었죠. 그때 어릴 때여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진짜 경기 끝나고 코치 선생님들 끌어안고 진짜 죄송하다 그러고 막 펑펑 울었어요. 진짜 팬들 앞에서. 근데 지금 광주를 보면 그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데. 네.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네. 나요 그 생각이. 네,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네. 지금은 뭐 승점 차 뭐 한 4-5경기 뭐 물론 위에 팀이 다 져야겠지만 네. 이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남은 경기가 뭐 시즌 초반도 아니고 또 분위기라는 게 빠르게 반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이거를 벗어나야 된다. 경기력만 좋다고 해서 만사가 아니잖아요. 결국 강등을 피해야 되는 거니까 네. 광주에게 큰 위기는 위기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기력을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되게 광주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경기 볼 때마다 없는데. 맞아요. 이게 시즌 초반부터 봤을 때 시즌 초반에는 사실 광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여러 군데서 안타까움을 좀 생각하는 그쵸. 마음들이 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경기들이 있었어요. 네. 이정규 감독이 컨셉은 그래도 잘 잡아놨고 경기장 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보인다. 네. 였는데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고 나서는 달라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또 특히 외국인 자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 이전으로 좀 돌아가가지고 김천과 주중 라운드 중계 다녀왔었는데 네네네. 그때는 야 이거 선수만 많아지고 다 겉도는데 하나로서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뭐 각자의 장점도 살아나지 않는데 물론 아이데일이라는 스트라이커는 이랜드에서도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광주에 흡수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광주 축구 안에서는 뭔가 다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제 경기 이번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선수를 어느 위치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조합인지는 이정규 감독이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신호는 봤습니다만 결과가 따르지 않는 긍정적인 신호는 의미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K리그에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보다는 사실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광주 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 부천도 사실 이런 광주를 상대로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 사실 이제 부천의 공격이나 광주의 공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뭔가 이 부천이 당연히 이제 외국 선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득점을 맞아요.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작업들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천의 공격수들이 갈레고, 가브리엘, 바사니는 그나마 그래도 일정한 경기력을 유지하다가 한번 터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가브리엘과 갈레고는 기복의 폭이 꽤 큰 선수들이에요. 잘할 때는 아무도 못 잡아요.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근데 또 경기가 안 좋고 본인들이 약간 고립됐을 때는 경기력이 쭉쭉 처지는 선수들이거든요. 저는 특히 가브리엘은 저 조마조마했어요. 아. 경고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광주가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플레이에 나오니까 이게 경고 하나 있는 상황에서 쟤 저러다 퇴장 하나 받겠는데 이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 근데 또 말씀해주신 대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위협적인 장면이 몇 장면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성예건 선수가 아, 네 굉장히 어린 선수잖아요. 한남대에서 이제 여름에 음. 계약을 하고 데뷔전 치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전에서 데뷔골도 맛을 봤고 이런 미드필더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김종우, 윤빛가람 이런 베테랑 미드필더들을 사실 올 시즌 초반부터 영입을 했지만 윤빛가람의 부상 그리고 김종우도 잔부상이 좀 많은 선수들이에요. 네. 이 선수들이 100% 컨디션으로 들어온다면 물론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 좀 더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네. 중원에서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했는데 성예건 선수가 그거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맞아, 잘해주고 맞아. 있어. 너무 잘하고 있을 너무 정도로. 잘해요. 진짜 눈에 음. 띌 정도였어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천이 이제 쓰리톱을 외국인을 쓰면서 이제 좀 조화롭게 돌아가야 되는데 윤빛가람이나 김종우를 썼을 때는 수비적인 부분도 좀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아. 근데 이 부분을 창의성을 조금 내려놓는 대신에 활동량이나 공수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도. 네. 그래서 김상준 선수도 미드필더에서 그 역할을 너무 잘 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어차피 이 바사니 가브리엘 갈레고 바브리고는 그냥 스리톱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라면 결국에는 카즈, 뭐 윤빛가람, 김종우, 김상준, 성예건까지 미드필더에서 상대에 맞춰서 어느 조합을 꺼내 드느냐가 이영민 감독이 가장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성예건이 사실 이렇게 좀 활약도 해주고 또 특히나 지난 강원전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부천 입장에서는 이영민 감독 입장에서는 반가울 텐데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강원한테 그렇게 이겨놓고 광주에게 승점을 드랍한다는 게 지진 않았지만 이거는 진짜 아쉬운 부분이죠. 네, 네. 그렇죠. 그 참 이 전술적 상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좀 쓸 수 있는 그 결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영민 감독의 축구도 사실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지배력이 있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온 상대에게 카운터 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광주전 승점 드랍은 이영민 감독 지금 아마도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네, 하이라이트 계속 그것도 아쉬울 보면서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네. 보고 계시면 별풍선 10개만 부탁드립니다. 10개요? 네. 100개 이상. 네. 아니야. 10개 작아. 아, 시민구단이니까. 그래. 네. 아니, 사비로, 시민구단. 사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광주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왜 이렇게 못 이길까요? 그냥 뭐 실력 문제예요? 뭐 심리적인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정규 감독의 의견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심리적 문제다. 결국에는 경기를 잘 해놓고도 선수들이 한 골 넣어야 승리하니까 또 득점이 좀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터지지 않는 부분의 심리적 문제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심리적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요. 더 많이 네. 훈련하고 선수들이 해결해야 되고 아무리 코칭 스태프가 야 자신감 있게 하고 편하게 해. 근데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럼 그때도 팀이 좀 안 좋았을 때 계속 선수들끼리는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이 다 너무 어렸어요. 위에 선배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감독이 누구였죠? 그때 최만희 감독님. 예. 경기 뛰는 사람들이 저 23, 뭐 주축 형들 25, 해봤자 뭐 조금 있는 형들 27, 다 어린 선수들이니까 못 헤쳐나갔어. 그거를. 그게 좀 컸어요. 그때 최만희 감독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나이가 있는 네. 감독님이셨는데 네. 많이 닥달했나요 선수들에게? 엄청 닥달하셨죠. 진짜 그때도 그때 아,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이게 강등권에 있는 팀 감독들이 사실 많이 닥달하진 않거든요. 어떻게든 편하게 해주고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하는 경우 많은데 네. 혹시 닥달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되게 북돋아줬습니다. 이 얘기를 난 예상하고 보통 그렇잖아. 질문했는데 엄청 닥달했죠. 이제 다 어린 선수니까 더 네. 강하게 푸시하면 더 진짜 미친놈들처럼 이렇게 뛸 거라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무조건 너네는 활동량 이런 걸로 이겨야 돼. 이게 강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최만희 감독님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만약 그때 이제 감독이 네. 좀 더 심리적인 부분을 케어했다면 또 네. 좀 나아졌을 거라 생각 드나요? 그때 광주라면은 그래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좀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선수들도 다 어리고 많잖아요. 근데 너무 초반부터 승점차가 막 이렇게 나고 하니까 네.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을 다 못 찾았어요. 서로 다 따로따로 되고 나이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거의 뭐 팀이 쪼개지는 느낌? 아 진짜요? 쪼개지는 느낌? 그것도 뭐 서로 막 탓도했어요 그러면? 많이 했죠. 왜냐면 다 어린 선수들이잖아. 경험이 없잖아.
만약 나이 많은 형도 있으면 제가 만약에 베테랑이 오면 애들아 이래도 이렇게 해서 중심 잡아가자 할 텐데 그때는 서로 탓도 많이 했고 또 제일 안 좋았던 게 이렇게 돼도 다들 오라는 데가 다 엄청 많았어. 아, 그러니까 강등돼도 나는 갈 수 있어. 맞아. 그런 분위기가 티는 안 내는데 있었어. 있었어. 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지. 진짜 마음 아픈 순간이에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본인은요? 저요? 네. 저는 1년 남았잖아요. 아, 저도 그래서 그때 아, FA가 아니었어. FA가 아닌데도 저도 오라는 데가 있었어요. 나름 핫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일 많이 뛰었으니까 네. 또 제일 어렵고. 근데 그때 이제 남길 감독님의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어요. 저 또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네. 남자 의리 막 그러잖아요. 야, 너도 강등 책임 있잖아. 남자면 의리 챙겨 이런 거. 그때 실제 이제 연봉이나 이 정도 다 끝났었어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래 1년 하고 가자. 저렇게 믿어주고 하는데 밑에서 또 하면은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겠지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1년 남았어요. 그래서 바로 승격하지 않았나요? 못했어요. 아, 바로 못했구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 상무랑 경찰청 멤버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때 그 시절이었구나. 그때구나. 네. 남길 감독 어쨌든 승격을 이제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승격은 그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죠. 저는 이제 1년 더 하고 이제 제주로 나갔는데 제주로 이적을 했군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1년 전에도 제주하고의 계약이었었나요? 아니면 다른 팀이었나요? 그때는 많았어요. 제주도 있었고 그때는 구단명을 밝히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도 그렇고 나름 좀 많이 핫했어요. 와. 그 당시에는. 밝혀도 돼? 10년 전 전이니까. 얘기인데. 그러니까, 10년 밝히면 어때? 오. 아니, 이미 은퇴를 한 선수니까. 어디였죠? 그때 포항하고 서울하고 전남하고. 근데 그게 1년 지나고 나니까 싹 사라졌나요? 아니 1년 지나고 나서도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는 팀들은 있었어요. 네. 근데 왜 제주를?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 아기자기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좋아했어요. 그때 또 막 감귤 타카 이러면서 한참 핫했잖아요. 네네. 또 막 통화하고 이러면서 이제 진심으로 경기를 뛰겨줄 것 같고 어. 막 서울 이런 데는 솔직히 경쟁도 심하고 하니까 네. 어리니까 무조건 경기를 많이 뛰어서 좀 빨리빨리 올라서야 된다 이 성장하자. 생각이 컸어요. 네. 그래서 제주로 선택을 했었고 그럼 네. 지금 상황에서는 광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도 슈팅을 14개 했습니다. 부천 11개였고 근데 유효 슈팅은 부천이 11개 중에 7개였고 광주는 3개예요. 아, 그래요? 3개입니다. 이거는 선수들이 결국에는 좀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기록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거든요. 유효슈팅 몇 개라고요? 3개요. 광주가? 네. 야, 근데 이거 왜 데이터가 좀 다른가요? 달라? 이게 매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K리그 공식하고 일단 저는 K리그 데이터 포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포털 저 네. K리그 연맹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아니 같은 K리그인데 왜 다르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몇 개로 돼 있어요? 몇 개로 돼 있어요? 부천 4개, 네. 광주 유효슈팅 1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K리그 데이터 포털에서 매치 데이터를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런 것 좀. 그러게 통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본도 조금씩 다르고. 아니 이게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냥 당연히 통일이 돼야 돼야 되는 되는 아, 근데 건데 그게 있어요. 이제 골대 맞았을 때 유효슈팅으로 치는 매치가 있고 안 쳐야 돼. 안 안 치는 게 쳐야 돼. 맞아. 안 치는 게 맞아. 치는 매치가 또 있어요. 네. 그거 차이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어쨌든 뭐 데이터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이 맥락이야. 데이터가 맞을 것 같아. 그래? 느낌이?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느낌이 광주는 찬스를 좀 많이 잡았는데 불구하고 네. 뭐 골대 맞추는 슈팅도 있었고 맞아요. 그러면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많이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대목이고 어찌되었든 딴 거 없습니다. 광주는 뭐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겨야 뭐 잡아당기든 뭘 하든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한 번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하나 희망적인 걸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이제 광주가 그래도 3백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이정규 감독이 되게 잘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4-4-2로 나왔는데 이 미드필드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으로 쫓겨서면서 거의 4-2 이런 식으로 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이 수비 대응하는데 전반전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후반전에 좀 수비 바꾸긴 했는데 그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양쪽 윙백에 끌려 들어오면은 이제 아이데이라든지 빠져나가면서 또 뒷공간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깊은 위치 가서 컷백에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골이 안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음 경기에는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근데 그거 저는 물론 이제 소범이가 어떤 뜻으로 얘기한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그렇게 하려면 승리하려면 중요하긴 한데 이겨야 되는 거 맞죠?
네. 좋은 축구 하려고 하는 거 알겠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승리다. 그쵸. 네. 그러니까 딱 이거 같아요. 좋은 축구가 승리를 보장해 주진 않지. 그러니까 그 그쵸. 좋은 축구가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가 좋은 축구냐, 아니면은 뭐 역습을 잘하는 축구가 좋은 축구냐. 결국 이기는 축구가 좋은 축구거든요. 네. 프로는 무조건 그치. 결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한 방향 세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정규 감독도 이정규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이제 뭔지 알겠어. 네. 알겠는데 이기는 축구를 또 거기다 가미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봤는데 지금 광주 팬들이 이정규 감독의 거취를 즉각 결정하고 강등권 플레이오프의 대책을 세워라라는 성명문이 났어?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게 아무리 이제 감독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못 이기면은 팬들은 그쵸. 걱정이 예. 될 수밖에 없고 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맞아요. 라는 거고요. 다음 라운드 한번 일단 광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김천 대 서울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0대0. 네. 슈팅도 대단히 뭐 많이 나온 경기는 아니었었고. 오히려 스코어는 0대0,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는데 네. 지금 서울이 리그 선두잖아요. 네. 리그 선두이지만 김천이 오히려 이기지 못해서 아쉬운 경기가 아닐까. 뭐 스탯으로 봐도 그렇고 경기 초반부터 서울이 갖고 있는 이 높은 무게 중심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공격 패턴들이 나오면서 찬스를 잡았던 김천인데 그런 부분을 좀 살리지 못한 게 오히려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서울의 문제점은 공격에 있고 지금 FA컵 포함해서 2무 2패입니다. 지금 네. 이번 시즌 들어서 서울이 이 정도로 부진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제 실점은 안 하고 있고 참 뭐 물론 이제 20라운드에 울산에게 3골이나 실점하긴 했지만 최근 2경기에서 실점은 안 하고 있지만 네. 득점이 안 터지고 있는 상황. 네. 공격적인 날카로움이 이 시즌 초반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쌓을 때에 비해서 좀 약화됐죠. 그러니까, 많이 좀 다운된 것 같아요. 어. 네. 특히 공격수들. 뭐 공격수들의 컨디션 문제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대도 좀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게 김기동 감독에게 또 떨어진 미션인데 시즌을 치르다 보면 이제 K리그는 특성상 최대 4번까지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플랜을 갖고서는 상대를 괴롭히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는 뭐 제가 이제 강프로 축구연구소에서도 분석을 하긴 했지만 정승원 선수를 뭐 많은 활동량을 갖고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에 더 집중시키면서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네. 5골 연속골을 그렇죠. 기록.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상대가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다음 플랜이 무엇이냐? 거기서 사실 플랜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통하는 거지. 구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공격수의 조합이 문제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조영욱, 안데르손, 클리말라도 그렇고 지금 안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송민규까지. 네. 그렇지. 특히 송민규의 역할. 뭐 예를 들면 이제 송민규에게 바라는 서울에서의 역할은 시즌 초반에도 보여줬지만 뭐 공간이 많지 않아도 송민규 특유의 스텝으로 상대를 좀 흔들어 제끼는 그냥 이승우가 뭔가를 이제 좁은 지역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승우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이제 크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송민규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공격적인 답답함이 있는 서울인데 일단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위기 상황들 혹은 이제 정체된 구간들이 오기 마련인데 지금이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시기가 길어지면 지금 울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4연승.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승점 줄어들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골을 못 넣으면 계속 그래 뭐 안 질 수는 있어. 근데 계속 승점 1점 1점 하다가 한번 지면 훅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밑에서 이제 따라가는 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은 서울의 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지금 계속 승점을 드랍한다는 것은 이 우승에 되게 가까운 줄 알았는데 스스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이제 7점 차가 뭐 되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앞서서 압도적으로 좀 치고 나갔을 때에 비해서 많이 좁혀졌어요. 많이 많이 좁혀졌어요. 많이 좁혀졌어요. 네. 한 2경기 또 어설프게 승점 못 쌓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한 경기 차 뭐 3점 차 이렇게 좁혀질 수 있는 순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3자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우승 경쟁 더 치열하게 재밌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은 10년 만에 우승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시작했던 후반기였는데 지금 그게 좁혀지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또 그 불안한 게 뭐 김진수, 로스, 야잔, 뭐 구성인 골키퍼까지 해서 수비 라인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이 수비가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여기도 사실 달아요. 커질 때가 있죠. 수도 진짜 있단 커질 수 말이에요. 있죠. 그럼요. 그러면 서울의 강점은 없어지는 거고 다른 팀의 그 경기 내용이나 분위기는 좋아지면 이 승점 차는 순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라는 7점이 겁니다. 진짜 애매해요. 어. 진짜 말씀하실 때 한두 경기면은 따라잡히고 압도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제 선수들이 쫓길 수밖에 없는 승점 차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은 진짜 이제 공격 조합에서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조금 그래도 정해진 멤버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선수들을 시간을 주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결정적인 거는 승점을 따야 되고 또 안정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으니까 빨리 조합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이제 안데르손, 조용우, 뭐 클레말라까지 또 이제 후반에 교체되는 문선민 이런 네. 선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 그게 문제. 그쵸. 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뭔가 확실하게 경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준다면 같이 살아날 수 있어 옆에서.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송민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용욱도 조용욱인데 네. 오히려 송민규가 살아나면 조용욱도 옆에서 한 방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날 수 있고 뭐 정승호 선수는 워낙 기본적으로 많이 뛰는 선수고 문선민은 원래 많이 뛰는 선수에다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네. 저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베스트 11으로 나오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선수들의 이 퍼포먼스가 조금 약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기동 감독이.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뭐 울산 추격 같은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것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이제 이 말이 신경 쓰인다는 얘기거든요. 신경 쓰는 거지. 네. 언급하는 거 언급했다는 게 아니 누가 물어봤으니까 얘기했겠지만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용이 안 나오고. 맞아요. 이제 비상이 걸린 거잖아요. 어찌 됐건. 그렇다고 이제 경기를 되게 못하는 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절대 되게 아니죠. 못하는 건 아니야. 한다고 위해서 그 선수들이 그래도 좋아. 그때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뭔가 하고 괜찮은데 끝.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한 번, 두 번 좀 네. 더 나은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그렇죠. 사실. 그리고 상대도 이제 서울에 대한 견제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미국 선두인데. 서울이 약간 일정한 게임 모델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제 약간 찌그러뜨리면서 왼쪽이랑 오른쪽 다르게 쓰고 비대칭으로. 또 측면에서 세 명이 로테이션 돌면서 좀 공간 활용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건 측면에서 스피드가 안 살아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선민이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상대가 지쳤을 때 해집고 다니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송민규도 안 살아났고 또 정승원도 오른쪽에서 너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답답할 때 측면에서 흔들어서 크로스를 올리던지 아니면 역습 상황에서 조금 더 속도를 살려가지고 상대가 못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장면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전술적으로 변화 준 거에선 정승원을 폭넓게 세우기보단 박스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그 폭을 누가 활용할 거냐? 박수일 위치에서 이번 경기에서 맞아요. 해줘야 되는데 네. 박수일 선수도 기동력이 좋은 선수죠. 하지만 김천에서 전역한 이후에 서울에서의 박수일이 그런 장점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 혹은 조합. 네. 그렇죠. 그것도 조합이죠. 포인트 진짜. 변화. 네. 이런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서울의 이제 그 득점력이 살아나야지만 계속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음 경기 얘기를 할 겁니다. 동해안 더비에서 완승을 거둔 울산이 되겠습니다. 와. 쉽지 않다. 네. 네. 울산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네. 울산이 이제 김혜성 감독 체제 하에 이제 최근에는 계속 쓰리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쓰리백이 좀 안정화돼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뭐 포백이냐 쓰리백이냐 뭐 말이 많은데 쓰리백을 쓰면서도 이게 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따졌었는데 결국엔 그래도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희망이 되지 않을까 울산 팬들한테는. 네. 네. 특히나 2위까지 올라왔고 3연승에 다음 경기 1위 팀인데 쟤네 지금 보니까 상태 안 좋아. 그럼 우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다 이제 공격 위치에서 이동경 선수의 폼은 점점 더 너무 올라오고 좋아요. 있고 월드컵 이후에 오히려 더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볼 달라졌어. 터치 더 달라졌어. 뭐 이런 것들이 여유가 생겼고 오히려 월드컵에 대한 부담이 이 전반기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갈 수 있을까? 가고 싶은데 이런 부담이 좀 있었다면 이제 월드컵이 어쨌든 끝났으니까 네. 그리고 해외 이적이라는 또 꿈도 있었지만 뭐 아쉽게 여러 아쉬움들을 삼키고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동현 선수가 뭐 시위하듯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백 뭐 백포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토마스 영입 이후에 사실 처음에는
뭐 저희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김현석 감독님 토마스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약간은 맞지 않는 느낌이 있었지만 토마스가 안양에 있을 때만큼 울산 경기에서 화면에 많이 잡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뒤에서 이제 백스리를 섰을 때 김영건을 왼쪽 스토퍼로 세우면 김영건이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오면서 패스 연결을 대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는데 그걸 또 보호할 수 있는 역할로 토마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밸런스를 좀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토마스 보야니치 그 밑에 정승현, 김영건, 뭐 서명호 같이 이 5명의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앞쪽에 있는 공격력인데 여기는 만약에 이동경 같은 선수가 서울에 있었다? 이러면 서울의 순위는 승점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쌓았겠죠. 네, 더 많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의 5명을 이제 구축해 놓고 그 앞에 이동경이라는 선수가 있고 또 야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득점을 계속 해준다면은 김현성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만의 어떤 경기를 운영하는 시나리오가 명확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믿을 만한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현석 감독이 충남 아산에서도 그랬고 전남에서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백스리를 활용한 비대칭이나 아니면 측면 이제 윙백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패턴들이 물론 이제 코칭 스텝의 전술 포인트도 잘 흡수한 거긴 하지만 김현석 감독이 그래도 이걸로 결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백스리로 아마 앞으로 밀고 나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자신감을 좀 네. 최근에도 갖게 된 것 같고. 사실 백스 처음 쓸 때 잘 안 좋았거든. 안 좋았죠. 네. 근데 거기 왜냐 백스리라는 게 이제 공격적으로 쓰려면 대단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이잖아요. 어려워요 3백 자체가. 어. 저도 3백 되게 많이 썼는데 3백 자체가 어려워요? 3백 자체가 진짜 디테일해야 되고 말 그대로 공격적인 선수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수비하는 팀만 되고요. 그러니까 백포에서 풀백도 써봤고 백스리에서 윙백도 써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뭐 그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공격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활동량이랑 음. 스프린트 또 상대를 이길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냐 없냐. 백스리에서는 윙백들이 백스. 그 풀백이 윙백으로 가면은 아예 수비보다는 윙이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FA 서울 시절의 차두리 감독 그리고 제주 안현범 그 대구 시절의 정우재 진짜 미친 공격처럼 활동량으로 갔잖아요. 예. 공격수처럼 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팀들이 잘할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겠다. 풀백보다 윙백이. 힘들죠. 훨씬 힘들어요. 이 스프린트 거리가 늘어나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울산 저도 경기를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양쪽 윙백을 전반전은 진짜 답답했거든요. 두 팀 다. 경기 와 이거 심각한데라는 수준이 될 정도로 슈팅도 안 나고 했는데 그 이유가 윙백들을 다 밑에 내려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3명 위에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없지. 3명에서 볼을 받아도 5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등지고 볼을 받는데 그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이 조금 더 좋은 순위로 올라가려면은 양쪽 윙백을 더 공격적으로 써야 된다. 네. 왜냐하면 뒤에 3백 선수들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하니까 더 공격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쩌면 저는 요즘 3백을 보면 사실 예전에 3백을 봤을 때는 수비적인 전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답답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점을 막을 수 있으니까 내려앉으면 5백이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3백을 보면 3백 좀 안정적인 선택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요즘은 3백이 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진짜로. 도전적이어야 돼. 그래야 진짜. 공격이 돼요. 맞아. 3백을 쓰면서 용기가 없으면 그냥 주구장창 수비만 하는 거예요. 거기 맞아요. 위에는 경기 안 풀리고. 그냥 숫자만 채워놓고 네. 안정적이다 느끼게 하는 네. 거지. 네. 근데 3백 쓰려면 야 우리 3명 뒤에 있잖아. 그 윙백도 올라가 공격 가다음에 맞아. 그리고 3백 중에 한 명 올라가서 빌드업 참여해 뭐 이런 식으로 맞아, 하면서 맞아. 더욱더 용기가 있어야 되는 맞아요. 전술이 3백이 아닐까. 진짜 얘기 잘해주셨는데 센터백도 어때 수범 나 좀 축구 좀 한 것 같아 그래도. 역시 내 선배님. 너무 나의 선배님. 주원이 형이 그 사이드백 볼 때는 3백이었어요? 아니면 백포였어요? 3백이었어. 3백이 오히려 진짜 윙백이었어. 그래서 나는 백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아, 진짜? 3백을 써가지고 좀 힘들었어. 근데 물론 난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왜 이렇게 몰래 풀백이라는 게 힘들구나라고 난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요즘 이제 경기 보고 하다 보니까 요즘 또 풀백도 사실 백포서도 풀백들이 이제 공격처럼 움직이니까 많이 그래서 뛰지. 몰랐는데 지금 수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근데 3백을 써가지고 힘들었나? 그러니까 진짜 뛴 거리가 너무 길었거든. 진짜 많이 뛸 수밖에 올라가가지고 없어. 막 크로스 올리고 아. 그리고 계속 올라갔으면은 튕기도 나오고 공격에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내려오래, 씨발. 내려가야지. 무조건. 너도 아니야. 그래도 하고 조공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한테 다시 흘러나올 수도 있고. 세컨드 볼까지 있으니까. 흘러나와서 다시 뭐 빌드업 할 때 압박을 다시 할 수 있고 높은 위치에서 그치.
근데 크로스 올리는데 바로 코치가 새끼야 내려와 이 새끼야. 나는 올리고 내려오래 그냥. 그러니까 그거네 기차네 그냥. 기차야, 기차. 너는 크로스 했으면 그냥 와. 와. 다른 거 보지 마 이거였네. 진짜 기차처럼 했어. 이거 존나 힘들지. 수밖에 코치 없다, 입장에서는 형이 어쨌든 센터링을 올렸어. 크로스를 올렸는데 나 크로스 진짜 많이 올렸거든. 굳이 세컨드 볼 안 가고 맞아. 내려오는 게 형, 그거 아니야? 야 너 했으면은 네. 그냥 와. 끝났어. 하지 마. 하지 마. 내려와.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알아? 내려와. 내려와서 쉬라고 개새끼야. 내려와서 쉬래. 그 씨발 왔다 갔는데 쉬어지냐 그게 씨발 하는데 그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축구 전술적인 지도자들도 갖고 있는 생각이 없었지, 윙백은 그때는. 뭐 인버티드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채우고 이게 아니라 라인 타고 가서 크로스 올리는 거 자체가 최대 윙백의 미션. 그래. 미션이고 맞아, 그거 맞아. 아니면 맞아. 수비할 땐 내려와서 5백 채우는 그래. 거 이거잖아. 그래. 근데 주원이 형 그건 안 들었네. 야 니 뭐 하려고 하지 마. 크로스만 하고 와. 지금 수범이가 약간 그거는 안 들었네. 들었으면 끝나는 건데. 왠지 알아? 그거까지 못 들었네. 솔직히 할 생각 없었거든. 알았어요. 뭐 하려고 안 했어. 말은 잘 들었거든. 뭐 그럼 하려고 다행이다. 하려고 하지 마서 그 하려고 한 용기도 없었어. 아. 그래서 나는 애고 있는 선수들이 좀 부러웠어. 음,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뭐 지가 하잖아. 해보니까. 하는 애들 있거든. 아무리 한국 축구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고 해도 하는 애들은 하거든. 하지, 그래도 하지. 하는데 나는 뭐 하려고 안 했거든.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주원 형이 이제 그 얘기는 들었어. 얘는 열심히라도 하잖아. 이 얘기는 들었어. 내가 왜 이주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줄 알아? 쟤는 열심히라도 하잖아. 씨발. 뭐라고 하지. 네. 네. 윙백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윙배가 어려워. 네,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용기 있는 그 뭐랄까 선택이 있어야지만 경기가 풀린다. 맞아요, 맞아요. 네. 화항도 답답했던 이유가 저는 그거였어요, 진짜. 윙백 위치 낮았고 투미들 있는데 투미들이 계속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 그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골도 그렇고 세 번째 골 먹을 뻔 했던 거 있잖아, 설명한테. 그때도 계속 트란지스카가 등져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돌려놓을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이 게임 자체가 잘 안 됐었고. 그러니까 포항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미드필더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이호재가 있을 때는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 숫자가 부족해도 이호재한테 공을 보내면 지켰어. 맞아. 어떻게 비볐어. 네. 파울을 얻던 네. 한 2, 3초 버티면서 맞아. 동료들이 그 컸어, 올라올 그게.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는데 지금 스트라이커 선수들이 그게 안 돼요. 맞아. 트란지스카도 본인이 어떻게 해서 돌아서서 돌파하려고 좀 공격적인 컨트롤 시도를 하지만 그게 긁히는 날은 위협적이지. 근데 계속 빼앗기면 트란지스카. 미드필더가 올라갈 수가 없어. 그나마 원기종이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이호재의 파급 역할은 좀 다르죠. 조상혁은 어때요? 조상혁은 작년에 되게 좋았잖아요. 네. 되게 좀 신선했고 키도 크고 피지컬도 좋은데 좀 많이 뛰고 이런 유형이었는데 이호재가 있을 때 시너지를 냈던 조상혁과 맞아. 지금 네. 조상혁은 또 달라. 네. 좀 아쉬워. 혼자 한다는 건 네. 좀 버거워 보이고 아직은 이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분산되니까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호재도 사실 뭐 독일로 진출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포항에서 몇 시즌 동안 그 외로운 싸움을 발전하고 이겨내고 하면서 결국엔 독일 진출을 이뤄낸 거잖아요. 바로 골 넣고. 처음에 이호재 선수도 지키는 거 많이 못했어. 맨날 맞아. 넘어지고 좀 뺏기고. 뭐 파울 얻어내는 게 잘.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스트라이커 등지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등지고 버티는 거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멋없는 플레이지만 그거를 해줘야 팀의 공격이 진짜 산다니까. 커. 그게 네. 있냐 없냐도 차이가 엄청 커. 특히 포항같이 지금 경기를 할 때는 이호재의 공백이 뼈저리게 느껴질 것 같아. 이번 경기도 이제 그 포드 경남에서 간 친구 원기종도 그 룰 따라서 조금씩 내려오긴 했는데 그럼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그 원기종이 수비수를 끌고 들어왔으면은 그 높이를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치. 다 그냥 밖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 전개가 안 됐던 거야. 네. 근데 그러면 포항이 이제 5연패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포항 팬들은 이제 뭐 감독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말도 이제 여러분의 의견도 이해가 됐는데 이게 포항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와도 물론 맞아.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와가지고 마법과 같은 어떤 그 실력을 보여준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포항이 할 수 있는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활용 선수도 진짜 약간 악재가 겹친 것 같아요. 써야 되는 선수들도 아파서 못 쓰고 또 포항이 진짜 좋았을 때 보면은 측면을 잘 사용했거든요. 그치.
측면에 있는 선수도 뭐 김인성이라든지 아니면 조르지라든지 수비랑 공격 같이 조합해서 상대 속도로 부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치. 그 선수들도 지금 없으니까 감독으로서 난처한 거지. 그렇다고 뭐 어린애들이 갑자기 한 경기에 한 명씩 막 미쳐야 된다 그러잖아. 미친놈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솔직히 지도자로서 너무 힘든 상황이지 지금. 저는 박태하 감독이 그래도 포항의 이 스쿼드를 들고 지금 마른 오징어에 집 짜내고 있듯이 잘 짜내고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데 네. 또 아니, 팬들은 그게 아니죠. 느낌이 또 그러니까 근데 다르니까. 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럼에도 5연패를 하고 지는 과정에 이제 답답함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짜낸다고 얘기를 하면은 포항의 이제 수비 라인 혹은 측면 쓰는 선수들 보면 다 멀티예요. 멀티 포지션이에요. 어정원 네. 오른쪽 왼쪽 갔다 가죠. 뭐 밀피드 신광훈 되고. 3백의 오른쪽, 풀백 뭐 다 보죠. 이제 뭐 완델손도 기본적으로 멀티 포지션을 그쵸. 쓰는 네.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에 따라서 약간의 비대칭도 나오고 선수 한 명을 바꿔주면서 포메이션은 여러 가지로 또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구상 많이 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래도 원기종이라는 선수를 영입하면서 저는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은 그래도 최근 경기들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골이 안 터진 것은 아쉽지만 원기종이 키가 크거나 뭐 떡대가 진짜 뭐 이호재 같이 좋은 선수는 아니어도 박스 안에서 원샷 원킬 능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해결 능력이 있지. 그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 포항에게는 그래도 지금 정말 가뭄의 단비같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원기종이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에 울산 야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야구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계속 엇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골을 넣어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확실히 더운 이 날씨 속에 좀 지쳐있는 수비진을 상대로 이 타이밍에 야구가 들어가면 본인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김현수 감독의 의도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확실히 그게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전에는 약간 제로톱식으로 빠릿빠릿한 선수들 넣어가지고 많이 뛰어다니면서 하고 근데 그게 전반에 물론 답답했는데 그 야구가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처지고 그다음 이제 포켓 공간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동경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요. 야구 휘저어주고 이동경 그냥 빠져다니면서 볼 잡아가지고 빠져다니는 애들한테 볼 넣어주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수비수들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거지. 나는 안 그래도 체력이 빠졌는데 힘 있는 야구 들어와서 밀고 들어와 버거운 거지. 근데 그 앞에 또 이동경이 막 해집고 다니고 있어. 이러니까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또 상황. 지금 현재 보면은 이동경 잡으면은 뭐 할 것 같잖아요. 뭐라도 할 것 같잖아. 뭐 골 아니어도 어시스트 무조건 할 것 같잖아. 그게 수비수들한테도 심리적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동경 선수가 지금 9골에 6개입니다. 네. 대단하다. 다시 한번 MVP를 노려볼 수 있는 진짜 스탯을 쌓고 대단하다. 있어요. 가능. 거기에다가 야구는 11골 득점 선두. 네. 이렇게 공격수들이 스탯을 쌓아주기 시작하면은 팀은 특히 울산이라는 팀의 스쿼드는 뭐 우승할 수 있는 스쿼드는 아니야라고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베테랑 선수들 몸값이 높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이렇게 해주면 축구하기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 올라오고 그치. 연승 가면 갑자기 이제 뭐 서울 위협하는 장면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마스 영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3백 라인에서 구멍이 생겨도 토마스가 또 그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는 울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토마스 영입은 너무 큽니다. 네. 이거 왜냐면 이 위치가 그러니까 안양의 토마스였으니까 되게 각광받는 거였지 울산 같은 팀의 토마스는 튀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이동경 야고 뭐 이런 선수들이 튀어야지 토마스가 튀면 얘들은 뭐 하고 있는 건데 라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영입은 진짜 주원 형 말씀해 주신 것처럼 꿀영이. 완전 대단히 크다. 뭐 진짜 수비에서 로스가 생기면 바로 들어가서 거기 100%로 채울 수 있는 선수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스를 왼쪽 센터백으로 놔도 괜찮다고 봐요. 아, 그렇죠. 지금은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네. 지금 김영건 선수가 빌드업 시발점을 하려고 이쪽에 있는데 토마스는 사실 앞을 내다보고 플레이를 했을 때 더 잘하죠. 위협적이에요. 전진성이 높으니까. 비어있을 때 윙백이 올라가면은 치고 나가서 자기가 박스안까지도 들어간 선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토마스가 3백 바로 앞에 있으면 어쨌든 등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쵸. 후방에 있으면은 멀리 보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앞쪽을 바라보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장점이 상황을 있다. 다 보고 그리고 또 스피드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거 완전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김영권을 어디다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김영권 가운데보다는 왼쪽이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나도 정승현 가운데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해. 왜냐면 그러면 또 정승현을 어디로 옮겨야 되냐는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정승현 왼쪽 세우면 이제 안 되거든.
오른쪽 가야죠. 근데 오른쪽은 이제 어쨌든 서명관이 요즘에 스피드도 있고 더 이제 또 잘 하고 있으니까 그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 중에 지금 어쨌든 2연승 하고 있고. 정승현은 커버 플레이가 맞는 것 같아. 맞아. 너무 맨투맨 시켜놓으면은 좀 달려들면서 그래, 좀 제껴져. 리스크가 나와.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빵꾸 나는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더 잘 어울린다라고 아마 김현석 감독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울산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고요. 이거 여름 끝날 때쯤에 어떤 순위를 기록할지 진짜 모를 정도로 울산의 추격이 굉장히 거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안양 대 대전 경기입니다. 대전이 2연승입니다. 오, 네. 입추잖아요. 입추. 저는 지금 대전 입중계할 때마다 이제 좀 편해지실까요? 아니 계속 물어 황선홍 언제 잘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황선홍 감독은 경질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PL로 따지면 아무림도 경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이미 지나고 애전역이 지나고 나서 그냥 이상하게 잘린 건데 그 캐릭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것처럼 황선홍 감독을 경질을 했을 거면 이전에 했을 거다. 진작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대전은 이 지금에서 상승세를 타고 아침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면 내년에도 황선홍 감독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높다. 네. 대신 지금의 상황은 대전 팬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다. 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번 진짜. 시즌도 어영부영 그냥 지나간 시즌이 돼버렸으니까. 그치. 여기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미친 연승, 개 미친 연, 다 뭐야 남은 다 이겨. 하면 또 몰라. 그러니까 거의 한 10연승. 네, 네.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고서야 그냥 이 정도에서 중위권에서 어영부영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네, 잘해야 이제 선두권을 정말 잘해야 추격하는 정도일 것 같아요. 우승하면 기적이고. 네. 근데 그러면 어영부영한 시즌이 돼버렸으니까. 목표치보다는 네, 좀 낮았다. 낮았으니까. 그러니까 대전 팬들만 좀 아쉽다. 약간 그런 거죠. 네. 일단 2연승입니다. 대전이. 근데 2연승이 이제 반등의 결과냐? 반등의 이제 시작이냐? 반등의 결과냐 뭐냐면 이제 두 번 이기고서 이제 또 만약에 밋밋해. 진다. 밋밋해. 지금 이 두 경기의 반등을 시작으로 쭉쭉쭉쭉 치고 나가면서 경기력도 좋아지고 결과도 낼 수 있으면은 대전 팬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2연승하고 또 그 다음 경기 서울 강원, 울산 3연전 이어져요. 와, 진짜 중요하다. 여기라니까. 그래서 만약에 반말을 지금 2연승이잖아. 그 세 경기 서울, 강원, 울산을 상대로 세 경기를 2승 1무? 뭐 2승 1무에서 대박. 5경기 4승 1무야. 그러면 이제 살아난 거야. 가을 황새, 가을 마사가 맞아. 네네. 입추니까 입추 맞아, 지났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탁 꺾여 버린다. 그러면 이제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2승 1무에서 뭐 지금 남은 세 경기에서 뭐 2승 정도 2승 1패도 괜찮아. 그 정도 한다고 치잖아. 그럼 제가 봤을 때 진짜 조언 드립니다. 추천제로 바꿔라. 아니, 그러면 봄부터 여름까지 팀을 놔라. 황선홍 감독? 입추 지나고 와라. 황선홍 감독? 그냥 하지 마. 휴식. 휴식.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어드바이저라. 어드바이저 하다 괜히 안 돼. 아니, 그냥 경기만 봐라. 묻어면 안 돼. 휴가 팬들이 휴가를 보내줘. 그냥 휴가. 저 해외 연수. 해외 연수. 공부 좀 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하고 가을에 와. 좋을 때 와라. 입추 때 귀국 입출 때 귀국 이제 가을 황새 와서 이제 있다가 다시 이제 시즌 끝나고 가. 연수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만약에 끝나면은 결과 내가 냈다. 그래. 그럼 되는 거야. 6개월 일하는 거잖아. 6개월 일하는 건데 연봉은 보전 다 해주는 거야. 팀을 위해서. 그렇지. 야 이게 신박하다 이거. 팀이 우승한다는데. 지금 왜냐면 가을만 되면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대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쩝쩝거리는 소리예요. 지금 성주 같아요. 네, 쩝쩝거렸어요? 네, 이게 마이크가 그저 예민해서. 아 그래요? 네. 이 소린가요?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침이 고여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뭘 제가 먹은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거 이어폰 다 드릴 거예요. 모니터 할 수 있게. 예, 이게 드릴 거니까. 왜냐면 이어폰을 하나 샀는데 그걸 놓고 왔네 집에. 예, 괜찮습니다. 또 왜 하나밖에 안 샀냐면 예. 그 이어폰이 구릴 수도 있잖아. 성능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를 새로 세팅해서 지금 쌓아가는 과정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마이크 성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예민합니다. 네, 예민합니다. 그래서 한 뼘 정도 또 띄워놓고 얘기해도 돼요. 그래. 예전에는 막 우리 붙여서 해달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 정도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전은 연승을 달리고 있고
있고 사실 근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많이 좀 무너졌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전반이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네. 대전이 진짜 이제 파트너십이라 하잖아요. 센터백, 뭐 풀백이랑 윙, 미드필드 2명. 4-4였으니까 투톱 이 2명의 파트너십 거리가 너무 좋았어요. 세컨볼도 다 가져가고 패스 네트워크 연결할 수 있는 거리 다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양이 거의 갇혀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반전은. 그러니까 그 핵심에 대전이 경기를 잘 풀어가는 핵심에 물론 주민규의 득점도 있었고 안톤의 득점도 있었고 마사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이제 수범이가 얘기한 그 밸런스를 잡고 동료들끼리의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데 핵심은 저는 강윤성이었다고 봅니다. 잘하더라. 예. 미친 게. 많이 뛰고. 그러니까 약간 강원 미드필더에서 이유연이 담당하는 역할 같은 거 있죠. 되게 쇄기가 좋고 패스끼리 막 정말 날카롭고 창의적이고 이러진 않은데 정말 많이 뛰면서 세컨볼 싸움 또 상대 압박하는 타이밍 수비로 돌아오는 속도 이거를 정말 잘 제어한 게 강윤성이다. 그래서 강윤성을 미드필드에 썼기 때문에 또 루빅손이 뭐 측면으로 빠져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명재 오버랩 나갔을 때 강윤성은 측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맞아. 포지션 자체도 윙백도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강윤성의 미드필드 배치가 최근 대전에 그래도 좋은 경기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근데 봤습니다. 안양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초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 처음에는 좀 더 주저앉으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좌우 측면에서 흔들어주면서 엄원상의 크로스가 나오면서 박스 안쪽에서 득점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양이 추후에는 좀 압박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압박을 하는데 또 뒷공간이 털리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되었던 뒷공간이 털리더라도 안양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압박을 좀 했었더라면은 초반에 이렇게 시달리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유병 감독이 이번 경기에 들고 나왔던 선택 자체가 전반전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맞아요. 경기를 하고 후반에 교체 타이밍을 통해 선수들을 바꿔주면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중계할 때 기업 연속을 한다라는 표현도 좀 하는데 그런 걸로 재미를 많이 봤었어요. 봤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계획했던 것보다 미드필더에서의 힘을 너무 못 썼습니다. 맞아요. 밀릴 싸움에서 아예 안 됐어요. 계속 밀렸죠. 세컨볼 자체도 안 됐고 아까 강윤성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강윤성의 활약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봐요. 이게 대전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럼 감독으로서는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선수를 뜯겨야 돼. 근데 강윤성이 진짜 완전 미친 개처럼 여기저기 다 쓰고 다녀. 근데 경기 결과까지 가져와.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경종 올리는 거지. 우리 팀에 필요한 거는 저런 모습이야. 너네 볼이 다시 잘 차는 거 알아. 왜냐면은 수준 높은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전에. 근데 경기 결과 안 나오는데 강윤성이 거기서 진짜 미친 개처럼 막 다 쓰고 다니면서 투쟁심 있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 다른 선수들도 저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팀으로서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팀이 이제 최근 몇 년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모기업 하나은행이 들어오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몸값이 높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몸값이 높지 않았던 선수들도 대전으로 영입되면서 몸값을 쫙 올려서 온 선수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에 막 진짜 개같이 뛰고 팀에서 에이스가 아니어도 헌신적인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 몸값이 올라가면서 대전의 유니폼을 입는 순간 약간 내 컨셉은 막 쓸어주고 허슬 플레이를 해야 장점이 나오는 선수들인데 갑자기 이제 지단처럼 볼 찰라 그러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렇죠. 맞아. 다 공 잘 차고 있는 선수들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수범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포인트에서 강윤성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건 팀 내에서 강윤성 같은 선수, 강윤성 선수가 플레이한 스타일에 황선홍 감독이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잖아. 이거는 선수들이 갑자기 이제 대가리 쳐박고 뛸 수밖에 없네. 진짜로. 볼 잘 차고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열심히 하면은 그걸 잡을 수가 없어. 맞아.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윤성의 역할은 너무 컸다라고 네. 보고 그 역할을 안양에서는 제어할 선수가 없었어. 네. 형이 예전에 있잖아. 김정현이 갑자기 막 기술적인 플레이 한다고 해서 형이 서운하다 그랬잖아. 맞아. 김정현 선수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실망했어요. 그랬잖아. 맞아. 그런 거 아니라고. 딱 그거야. 맞아. 김정현이 갑자기 지단처럼 플레이하고 뭐 마르세유 아니 그건 턴하고 칭찬이었어 근데. 근데 칭찬이었지. 자기 플레이를 하면서 그 플레이를 하는 건 괜찮지. 그치. 근데 그 자기의 장점을 지울 만한 그런 플레이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안양에서는 이제 대전의 그 미드필더에서의 강한 압박이라든지 빠른 트랜지션, 밀고 들어오는 세컨볼 싸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선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현이 이제 경고 트러블로
이제 못 나왔잖아요. 그 공백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다. 예. 또 이제 공수 전환 속도에 대한 강점이 있는 안양인데 이제 그 강점도 전반전에는 나오지 않았고 또 블레이즈라는 원톱 선수가 들어왔을 때 조성권 안톤에게 그냥 계속 지워지는. 좀 애매했어요. 안 골도 못 지키고. 보였어. 안 보였어요. 네, 공격이 아예 안 됐어요. 진짜. 안양이 이제 경기가 좀 안 될 때 자기 쪽으로 끌어놓고 이선 건너뛰어가지고 원톱한테 주고 거머쥐거나 돌려놓고 이런 걸 많이 했잖아. 근데 그게 아예 안 됐어. 그러니까 안양이 최근에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때의 그 최전방 공격수를 보면 김운은 골 많이 못 못 넣어도 넣어도 앞에서 뭔가 해주죠. 네. 정말 엄청나게 지난 경기에서도 들어와서 후반전에 대단히 연계를 잘하고 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블레이즈는 뭔가 본인이 더 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K리그 예쁘게 타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예쁘게 하면 안 되거든. 아. 와칸다 포에버잖아. 그 캐릭터가. 그럼 이제 터프하게 좀 힘 있는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 전에 왔던 스트라이커도 마찬가지야. 그 한 명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친구 유병훈련소 들어갔다 온 친구 있잖아. 네. 유병 훈련소는 뭐야? 엘쿠라노. 엘쿠라노 예. 이제 머리 쓰기 시작 안 해. 엘쿠라노가 처음 왔을 때는 이제 9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사이드로 빠지고 본인의 강점이 뭐 측면 돌파에 있다라고 막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유병훈 감독이 원하는 거는 모타처럼 싸워주고 전방에서 김훈처럼 버텨주고 동료한테 연계를 해줘야지 결국에 마테우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플레이 패턴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를 내주는 선수니까. 근데 엘쿠라노가 자꾸 바깥으로 겉도는데 유병 훈련소 들어갔다 왔거든요. 네. 이제 안양 팬들이 얘기하는 유병훈 감독의 이제 훈련소 유병 훈련소 들어갔다 와서 조금 잘 해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후반기 들어서. 그래서 블레이즈도 한 4주간 들어갔다 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대전은 이제 마사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마사가 공격에서 다 해줍니다. 맞아. 네, 정말 활발하고. 또, 그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민규 선수의 득점도 나왔고. 네. 네. 전체적으로는 가져가는 게 많은 경기였어요. 얻은 게 많죠. 네.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마사가 또 이 박스 주변으로 들어가면서 주민규 옆에서의 플레이, 주민규 한 칸 밑에서의 플레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뒤에서 버텨주는 동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 또 한 번 강윤성 말씀드릴게요. 예. 또 이거 이제 주민규 선수 포지셔닝을 조금 미세하게 바꾼 게 마사랑 같이 살아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약간 웜톱 형태로 위에 좀 높은 위치에 있게끔 만들었는데 지금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원래 민규가 미드필더였잖아요. 그치. 볼을 많이 만지는 걸 좋아하는 선수. 그러니까 민규도 같이 내려오면서 중원 싸움 해주니까 마사한테도 공간이 생기고 이게 조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마사가 없을 때는 주민규가 조금 내려와서 연계를 하더라도 그 다음 스텝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많지 않았어요. 이제 그 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사 주민규 조합이 그만큼 이 컨비네이션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네. 이날 경기에서는 초반에 사실 이제 대전의 이 박스 타격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너무 경기였었고요. 대신 좀 불안했던 점은 왜 이렇게 황선홍 감독은 교체를 늦게 하는지 분위기가 이제 어쨌든 지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추격골을 넣고 막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교체 타이밍이 있나 봐. 그래서 대전 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더라고요. 타이밍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안양이 하프타임에 마테우스를 교체 투입을 시키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10분 정도 얻어맞으면 바꿀만 한데 24분 그렇지. 후반 24분에 좀 교체를 늦게 했단 말이에요. 좀 늦었죠. 네, 늦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안양의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후반에. 맞아요. 2대2 동점 됐으면 이거 또 난리 나는 거야. 또 난리 나는 교체 거야. 타이밍 더 크게 문제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약간 늦은 감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잡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굉장히 좀 불안한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나름의 보관이 있겠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전 팬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불안불안하다. 네, 그리고 특히 후반전에 불안했던 게 뭐냐면 대전 입장에서 마테우스 왼발 사실 그 존에서 걸리면 끝이잖아요. 계속 그 위치에서 파울을 주는 났어. 거야. 계속 파울 났어. 계속 주는 거야. 되게 세 번 세 다 번. 아슬아슬했어. 거의 박스 바로 근처에서 네,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럽 지도자들은 우리보다 생각하는 게 되게 심플하잖아요. 이런 파울 주면은 진짜 스투피 플레이어라고 그냥 말해보잖아요. 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경기였는데 피케가 호날두 존에서 줬어 파울을. 근데 호날두 또 기가 막히게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그 같이 보던 지도자들이 피케 스투핏이라고 저거는 호날두한테 걸리면 들어갈 확률이 너무 높은데 이거를 주냐고. 그러니까 지원했어도 되는 거고 하창래 한번 뭐 이승민 한번 또 경합 상황 한번 맞아요. 있었는데
파울을 3번이나 주는 거 보고서는 근데 김영찬 선수가 파울을 잘 얻어내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올라가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이제 포스트 플레이를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입중계하면서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이경규 씨라 그런가 이경규님이라 그런가 슬랩스틱을 잘하네. 좀 배웠나? 네. 아 근데 이 손에 맞긴 했어. 아, 그래. 다 파울 불만했어. 맞아. 예,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는 네, 거죠. 근데 와 근데 대전이 진짜 이기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좀 불안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유병훈 감독이 안양 팬들한테 지지받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제 전반전은 완전 압도당했잖아요. 근데 후반전 들어가면서 결정타를 날렸던 게 마테우스도 있지만 권경원이었어요. 맞아. 권경원이 들어갈 때 다 3백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권경원이 미드필더 아 들어가면서 이거 좋은 포인트야. 마사랑 그 주민규가 활동한 거를 잡아버렸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인 올려가고 계속 밀고 붙일 수가 있었던 거지. 또 마지막에 그 포드 김영찬까지 올리고 원래 맞아. 포드 그치. 들어가는데 내리고 맞아. 우리는 위험보다 안더라도 무조건 한 골 넣겠다. 그렇지. 그렇게 가겠다 그게 하니까 맞지. 팬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지. 저 어제 입중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월드컵 나갔으면 우리 32강 무조건 갔다. 대응을 어떤 식으로든 이게 과감하든 과감하지 않든 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 이겨야 될 마음이 있으면. 그게 팬들 눈에도 분명히 나왔거든. 이겨야 될 마음이 미치지. 있으면 해야 될 걸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어.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술 포인트를 경기장에서 이제 구현해서 보는 이들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맞아. 의도를 명확히 그게 보여주는 중요해요. 게 사실 감독으로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제일 생각하는데 중요해, 진짜. 유병호 감독이 잘하는 게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플랜도 잘 세워놨고 또 준비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권경원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진용, 김정현의 결장으로 인한 미드필더의 싸움이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잘하더라고. 잘하지. 분위기 완전 바꾸더라고. 수비형 봤었으니까. 예전에. 그리고 실제로 훈련하면서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포톱 들어간 적 있잖아요. 맞아. 수비 중앙수 센터백들이 포톱 들어간 적 있잖아요. 맞아. 그것도 훈련하면서 뭐 진짜 레크레이션이든 미치거든, 뭐든 실행을 해봤고 그 경기 진짜 졸라 재밌었는데. 전북하고 할 때. 진짜 졸라 재밌었는데 그 경기. 근데 사실 연습 때 해봤던 거를 경기장에서 쓴다는 배짱이 연습 때도 맞아. 그거 한 것도 신기해. 진짜. 그걸 연습을 왜 해? 근데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을 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 우리가. 연습을 왜 해? 그러니까 그만큼 팀의 스쿼드 뎁스 자체가 두텁지 않으니까 유연성을 더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좋은 감독인 거고 또 실행해서 경기장에서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뭐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안양 팬들이 유병호 감독을 지지하고 열광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전이 2대1로 승리한 경기였었고 대전은 앞으로의 일정이 더 중요합니다. 2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최근의 분위기 뭐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분위기인데 남은 일정이 뭐 울산도 있고 수원도 쉽지 않아요. 서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강원도 있고 네. 쉽지 않은 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가을 황새에 다운 면모를 보여준다면 찐반등. 또다시 반등하면서 내년을 기대케 하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왜 이렇게 시즌- 망설이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맨날 내년을 기대해야 되니까. 가을에 네. 대전 축구 네. 본 건 재밌었어 그동안. 네. 맞아, 근데 맞아.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전 팬들 더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뭐 가을에 더 재밌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주가 3대1로 전북을 잡았습니다. 이거 큽니다. 그러면서 엄청 전북 커요. 팬들을 더욱더 좌절하고 있고요. 그냥 전부 뭐 팬, 선수, 뭐 코칭 스텝 다 그냥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네. 경기였죠. 진짜 한 경기에서 한 팀이 30개 넘는 슈팅을 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거기서 한 골밖에 안 들어갔다. 그럼 사람들 미쳐버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운이 역시나 안 따라줬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운도 안 따랐고 네. 되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운도 안 따랐고 또 제주가 수비 집중력을 되게 잘 유지를 하기도 했고 제주가 얻어간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프런트에 제가 있을 때 있던 분이 다 계시니까 싫어할 수도 있는데 왜? 선수들한테 밥 한 번 더 사고 수당 더 줘라. 진짜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알아요? 제주에서 선수 생활 하잖아요. 네. 특히 여름에 죽어요 진짜. 엄청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또 특히나 제주 지금 7연 전이잖아요. 네. 주중 주말이. 네. 근데 전북 가서 3대1로 이겼다? 미친 거지 진짜. 제주가 저는 요 근래 이 정도 성적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5경기 3승 2무. 근데 지금 수범이가 얘기한 것처럼 여름에 너무 힘들다며. 그리고 제주가 예전에 진짜 전통적으로 여름에 잘 못했어. 못해. 네. 항상 제주는 뭐 여름 이전에 승점 벌어놓고 여름에 까먹고 그러니까 가을 돼서 다시 쌓고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난 흐름 너무 좋지. 지금 순위 봐도 특이한 게 제주 SK라고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네. 제주 SK가 중위권 위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순위가. 한 경기로 확 올라갔어. 그냥.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잘해야 되고 그냥 그 중위권 순위가 다다다다 붙어 있기 때문에 승점을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 네개바의 활약으로 전북에게 3대1로 승리했다는 거는 네개바 해트트릭. 아,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네. 뭐 수비에 대해서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지난 경기도 많은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공격력을 대고 있다는 거. 이걸 좀 보여주고 있다거든요. 맞죠. 전반기에는 공격이 안 돼서 문제였는데 그게 살아난 게 크긴 크죠, 진짜. 일단 기티스를 내보냈잖아요. 기 예, 제주가 네. 기티스를 내보냈고 김신진이 제주 와서 유니폼 입고 그래도 잘 해주고 있고. 근데 물론 김신진 부상으로 이제 나갔다고 네. 이번 하는데. 경기에서는 좀 엄청 빨리 나왔어요. 갑자기 네. 주저앉아가지고 네. 나가고 아이아스가 들어와서 연계를 좀 해줬는데 결국에는 제주의 공격 강점이 뭡니까? 네개바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수를 살릴 수 있는 공격수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기티스는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분을 했는데 마침 기티스 많이 뛰지도 더비였네. 않았죠. 예, 몇 경기 기회를 못 거의 뛰었지.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전북으로 가서 전북의 유니폼을 입고 또 제주를 상대하는 좀 특이한 경기였죠. 네. 제주 네 밸런스가 이제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네. 뭐 세레스틴 토비아스는 말할 필요도 없고 최고의 영입, 그렇죠. 네. 이창민 선수도 이제 복귀를 했고요. 뭐 얘기한 것처럼 이탈로 이창민 정도의 미드필더면은 저는 리그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득점력인데 음. 김신진이 어쨌든 폼이 좋았기 때문에 부상당한 건 아쉽고 네개바의 득점도 득점이지만 다른 선수들이 조금만 더 해준다면 제주는 계속 이 정도의 분위기와 더 높은 순위를 기대해도 좋겠다. 아이아스가 물건이에요. 아이아스 괜찮나요? 물건이에요. 저도 이제 선수들이랑 통화하고 했는데 이미 경기 뛰기 전부터 선수들이 기대치가 이만큼이었어요. 아 정말. 누구 어떤 약간 장점이죠? 누구를 빗댔냐면은 예전에 지금 전남 코치하고 이종호 있죠. 네. 크지 않잖아요. 네. 근데 박스 안에서 걸리면 다 골이잖아. 부시구나. 진짜 다 부시고 큰 선수한테도 다 비비고 턴에서 골 때려받고 다 했잖아. 딱 그게 떠오른대. 그런 것 때문에 네개바 마지막 골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포기 안 하고 맞아. 계속 이제 루즈볼 만들었으니까. 미네인 할 때도 레인보우 플리 사포하고 또 코리아컵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이랑 할 때는 조금 활약이 미비하긴 했어. 근데 얘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더 터질 것 같아. 좋아요, 진짜. 딱 한국에서 쓰기 좋은 외국인. 크진 않더라도 이 큰 센터백 사이에서 힘으로 비비고 빠져나가고 건머지고 다 되는 것 같아. 옛날에 어떤 그런 그 제주의 위용을 보여주나요? 옛날에 제주가 외국인 선수 정말 잘 데리고 왔거든요. 맞죠. 네. 그분이 부산으로 옮기긴 했는데 그 전통을 다른 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아스는 저는 성공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치나리가 미넨이랑 할 때는 좀 약했거든요. 얘까지 살아난다 그러면은 제주 무서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는 감독 경질 얘기까지 그러니까 경질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쵸, 이제 경기 굉장히 많이 끝나고 실망했습니다. 전북 팬들이. 팬들도 이미 확성기 들었고. 네. 근데 전북이라는 팀 자체가 그렇잖아요. 원래 그치. 홈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팀이고 이겨야 리그에서 되는 우승을 팀이고. 해야 되는 팀이고 상대를 압도해야 되는 팀인데 그렇게 슈팅을 많이 때리고도 골이 안 들어간 거는 너무 아쉬운 거고. 그러니까 전북이 이기더라도 또 좀 최근에 몇 경기를 봤을 때 계속 퐁당퐁당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승률조차 좋지 않으니까 팬들도 지금 못 참고 있는 게 아닌가 날도 더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봤을 때 경기력이 진짜 비판받을 정도로 안 좋았냐? 그건 또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뭔가를 제주랑 득점할 할 때. 수 있는 분위기를 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슈팅 장면을 다 뜯어보면은 정말 다양했어요. 박스 안에서 슈팅이 20개 넘을 정도였고 뭐 크로스 슈팅, 중거리 슈팅 아니면 그 박스 앞에서 매기고 들어가지고 짧게 썰어내서 하는 슈팅. 그러니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최근에 전북 경기 봤던 거 중에 제일 시원시원했습니다. 공격적인 부분은 좋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공격 작업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승점을 못 챙기고.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을 하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팀이고 근데 그래도 저는 약간 스쿼드의 정돈이 된 것 같아요. 스쿼드 이게 뭐냐면 시즌 초반부터 공격 조합에서 김승섭 선수를 계속해서 좀 미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거기에서 뭐 이승우 선발로 나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 표현도 했었고 그럼 나올 때마다 득점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이승우가 선발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동준도 부상해서 좀 돌아왔고 기티스 뭐 오케이 기티스 많은 역할 전북에서는 안 해도 돼 박스 안에서 들어오는 그래도 넣을 거 넣어줘야지. 이동준의 크로스 그 헤더 했던 거 그런 걸로 골만 넣어주면 돼 오케이 그런 거에 하나하나 선수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것들만 딱 잘하게 만들어 놔도 전북은 이길 수 있는 팀이고 이런 경기력을 난 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슈팅 대비 지금 채팅창에 기티스 나도 K입니다 형님. 채팅창에 기티스 아 나도 K. 쏘리. 그러니까 그 왜 쏘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전북에서는 박스 안에서 단 한 번의 완벽한 크로스 상황으로 헤더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팀이야. 그러면 거기서 헤딩 연습 좀 더 해가지고 한 골만 넣어주면 돼 기티스. You know? 그리고 컴파뇨가 돌아왔어. 콤파니오 돌아왔어. 돌아왔어. 컴파뇨 그래서 큰일이다. 기티스가 나도 K여도 컴파뇨가 이츠 오케이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질 거다. 왜냐면 네. 이제 공격적인 작업 자체가 많아져야 뭐 기티스든 컴파뇨든 스트라이커들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장면 자체가 좀 답답한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해결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해결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2무 2패입니다. 전북이. 근데 저는 이제 미드필드 조합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선수가 중원을 장악할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공격적인 장면에서. 그치. 강상윤의 포지션에 따라서 투미드 중에서 한 명이 올라가서 같이 가담을 해주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수비할 때 포백을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 역할이 잘 안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베르단치가 떠났잖아. 아. 그러면서 미드필더에 대한 이제 또 누가 주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역할 박스 투 박스나 혹은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해줄 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정종현 감독님 오랜만에 저 올스타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팀 K리그 그 행사 갔다가 만났더니 근데 뭐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제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제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반기 어떤 포인트냐 그러니까 미드필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김진규, 맹성웅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을 너무 잘 차고 앞으로 잘 보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부천 얘기하면서 성예건 얘기했을 때 에너제틱. 그다음에 대전도 누구야? 강윤성. 이런 좀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포백 보호 역할하는 게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아쉽다. 아쉽죠, 많이 네. 아쉽죠. 근데 사실 이제 팬들은 이제 뭐 경질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거는 지금 전북이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가요? 뭐 들리는 얘기가 있나요? 전혀. 만약에 여기서 더 주저앉으면 모르겠지만 다음 게 부천인데 부천전 치면 부천 원정. 그러면 조금 더 시끌시끌해지겠죠. 네. 네,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대전 그 하겠죠. 가을 황새 만나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3연패하면 다 중요한 경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북이 이제 부천 만나고 울산 만나고 그렇죠? 부천 다음에 FA컵에서 대전 만나요. 코리아컵. 대전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 네, FA컵이 아니구나. 네. D만 보고 대전인 줄 알았는데 당진 시티즌이었구나. FA컵에서 FA컵도 아니라 리그인 줄 알고 대전 만난 줄 알았는데 당진 시티즌이었어. 이거 당진 맞죠? 시티즌만 맞았네. 네. 그래서 아니, D하고 그러게 지금 대전도 시티즌이 아닌데. 그러니까 D하고 뭐 있길래 이거 대전을 만나네. 아까 전에 대전 얘기했을 때 전북 있었나? 뭔가 대전이 힘든 3연전이었는데 뭐였지? 내가 강원, 서울, 울산이었지. 맞아. 전북은 없었구나. 힘든 3년전에 전북도 껴 있었구나 해가지고 봤는데 당진이었구나. 당진 시티즌. 당진도 강이네. 당진 잘해요. 당진 감독이 젊은 감독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네. 본 사이트가 영어 사이트라서 그래서 D만 봤습니다. D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프라미스 이후에 D 시티즌 하니까 대전. 프라미스. 네, 어쨌든 그 FA컵은 그렇다 치더라도 부천하고 울산을 만나네. 또 현대가 더비를 하네. 여기 또 빡세다. 부담 되겠다 진짜. 감독들이 이제 뭐 정용준 감독을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되었던 지금 이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과 사람과 왔을 때는 못할 짓이야. 프로 감독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진짜 힘들 것 같아. 저 석사학위 논문도 프로축구 감독 그거에 대해서 했거든요. 네. 감독님들 인터뷰하잖아. 죽을라 그래요. 진짜? 이거 사람 하지 아니라 그래. 저보고 이 지도자를 하지 말래. 진짜로? 진짜. 너 할 거면 프로 감독 하고 싶을 거잖아. 마지막 논문을 이렇게 써요. 감독이란 직업. 논문을 마치면서 이렇게 씁니다. 감독이란 직업. 족 같다. 논문에 다 보는 논문에다가 그거밖에 더 좋은 표현이 어딨어. 하지 마라. 네. 논문에. 네. 진짜 감독이란 직업이 힘들어. 힘들어요. 진짜 심리적으로도. 전북이랑 근데 이거 정말 이거 정용용 감독 이거 견뎌내야 됩니다. 이거 이겨내야 돼요. 전북이니까. 전북이에요. 전북이에요. 네. 모든 선수들의
진짜 국내 선수들도 다 가고 싶어하는 가고 팀이고, 싶어하고 감독들도 가고 싶어하는 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겨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전북 네. 입장에서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본인들이 골찬스를 많이 내고 이승우 선수의 원더골이 터지기도 했었고 제가 추스카스를 이제 매 라운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승우 선수가 뽑혔어요. 베스트 골로. 네. 야 원터치 기가 막혔고. 아 진짜 터치가 기가 막히더라. 네, 딱 좋았어. 잡아놓고 바로 경기력 때리는 자체가 거. 너무 골대 좋았어. 보고 몸 방향 바꾸면서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졌는데. 그 끝나고 나서 이승우 선수가 약간 좀 의미심장한 이게 팬들이 약간 좀 인터뷰했죠. 네. 팬들끼리 말이 나올 만한 그런 네.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뭐라고 했더라? 감독님이 전술적으로 지시를 하는데 이제 선수들 좀 이해시켜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점점 세대도 바뀌어가고 선수들도 이제 지도자들을 언제 인정하냐 했을 때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감독이 뭘 하겠다고 하는지 선수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줬을 때 인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더 우리를 이해를 시켜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전북이니까 힘을 받아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전북도 지금 위기라고 보지만 제주의 최근의 행보가 너무 괜찮고 사실 그동안 제주 경기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코스타 감독이 이제 부임 이후에 제주가 사실 내용적으로나 초반에 별로 좋지 않았지만 저 처음에 내용적으로나 보기 힘들었어. 그렇지 여러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제주 팬들을 너무나 기분 좋게 하는 좋아요. 네, 진짜 그런 좋아요. 내용과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제주는 안양을 홈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제주의 경기를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경기고 저 예전에 제주 경기 보기 싫어했거든요. 네. 지금 몇 년간은 제주 경기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힘들었지. 특히 뭐 지난해나 지지난해나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5경기 다 알아봤고요.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어쩌셨나요? 전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네.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디 가서 뭐 축구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준비하면서 경기를 엄청 디테일하게 다 보니까 너무 근데 재밌었어요. 그거 치고는 너무 제가 말할 기회를 못 드린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이 좀 부족하긴 한데 네. 네, 제가 뭐 따로 한번 찍을까요? 뭐 코너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저 내용 이거 못 쓴 거 거의 한 7~80번 되거든요. 진짜요? 진짜 많아요. 그럼 빨리 얘기를 하지. 그래도 첫 방이니까 첫 분위기 방이니까. 파악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표정이 약간 썩소인데? 아니야. 지금 보면 아주 좀 말할 게 더 많은데 오늘 좀 부족하긴 한데 하니까 그 순간부터 지랄하네. 약간 이런 표정이. 아니, 좀 아껴둬라. 아껴둬. 다음 주에 거기로 또 이제 아니 다음 주에 또 하면 되고 앞으로 이제 할 게 많으니까 한 번에 다 쏟아부으면 나중에 약간 뭐 가서 뭔 말을 해야 되지 할 때가 있거든. 저 채팅창에 나오네. 네. 보따리 지키라고. 보따리 지켜. 너무 한 번에 설지 말라고. 그래. 김수범의 축구 연구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주원 형이 또 공교롭게도 당진 시민축구단 얘기해서 네. 조금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그 고라니 선수가 당진에 있습니다. 최영은 선수가 당진에 있는데 이제 어쨌든 K3 리그는 관중이 K리그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고라니 소리가 더 심하다고. 더 울려 퍼지겠네. 더 심하다고. 더 심하다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브리까지 홍보해주는 당진 이스타입니다. 한국 축구 발전을 최영은 위해서. 골키퍼를 못 들어서 지진 않겠죠 전북이. 그러겠지. 또 몰라. 또 그 소리 또 오랜만에 난리 들어가지고 또 난리 납니다. 소리에 말리는 거 아니에요? 쟤 뭐야 이러면서.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아까 드린 대로 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북하고 이제 제주 얘기했잖아. 적어도 이런 얘기하면서 영상이 같이 4개 막 골 장면 나오고 뭐 이승우 골 장면 좋겠다, 나오고 진짜. 이렇게 좀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네,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이스타 T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